4년 만에 발효된 폭염경보 속에 한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치위생사에게 치료를 맡기거나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치과병원장 등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입주로 KTX 역세권이 확정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일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어젯밤에도 밤 기온이 25.5도까지 올라가며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잠 못 이룬 시민들은 운동을 하거나 캠핑을 하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열대야 속 시민들의 표정, 윤주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밤의 농구 코트엔 길거리 농구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땀은 줄줄 흐르지만 이열치열로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너무 더워서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냥 운동 이제 땀 흘리고 이제 샤워하고 나면은 이제 잠도 잘 와서 그렇게 해서. 울산대공원엔 긴 산책줄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더위 속에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너무 더워갖고요. 대공원에 오니까 좀 열대야도 식힐 수 있고 너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팥빙수와 냉커피, 아이스크림. 보기만 해도 시원한 음료를 찾는 시민들로 커피숍은 만원 사례를 이룹니다. 여기 카페 되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되게 후덥지근하고 에어컨 틀어도 또 그래도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선바위 주변은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캠핑촌으로 변했습니다. 평상 위에 한상 차려놓고 한밤의 가족 모임을 가집니다. 날씨가 덥긴 하지만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물도 흐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폭염병보 속에 푹푹 찌는 여름밤. 시민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치과 진료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에게 위임 진료를 시킨 치과의원 5곳이 적발됐습니다. 5곳 모두 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실로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익숙하게 충치를 치료합니다. 흰색 가운이 아닌 간호사복을 입은 치위생사입니다. 의사는 잠깐 나타나더니 곧바로 사라집니다. 치위생사는 자연스럽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차트까지 작성합니다. 치과 진료 자격이 없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위임 진료를 하게 한 치과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적발된 인원만 32명.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적발 건수만 200건에 이릅니다. 의사들이 전문 지식이 요구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치위생사나 간호사들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 등의 발생이 초래할.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치과들은 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들만 적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100만 원이야. 저가 치과 우리 몇 곳을 파산하는 식으로 들어왔어요. 5년간 찍어놨어요. 위생과 직원들은 여기가 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임플란트 거품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가로 시술하는 곳만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정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형외과 한 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밤 시간대 취객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심 밤거리를 다니다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유흥가 밀집 지역. 자전거를 탄 남자가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자 그냥 지나치더니 사람이 가기가 무섭게 술 취해 잠이 든 취객에게 다가갑니다. 말을 거는 척하더니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꺼내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아마 저랑 잠깐 하다가 잠깐 잠드는 것 같은데.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지갑을 빼내는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19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여름에도 취객을 상대로 무려 150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훔친 30대 2명이 구속되는 등 여름철 취객 상대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가 잇따르는 것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옷이 얇아지면서 주머니 대신에 이 같은 가방 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주 계절로 삼았습니다. 그때 술 취한 분들이 많이. 경찰은 부축배기를 하다 취객이 반항하면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남구 신정동 57살 배모 씨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노래방 영업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1층 애견센터로 올라가면서 개와 고양이 1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의 수사대를 급파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 강원도의 한 휴게소에서 용의자 김 씨의 신용카드가 사용됐고 22일에는 김 씨의 차가 부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해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김 씨가 동생을 살해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 언니를 살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2대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될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조 요구는 기본급의 8.4%인 15만 1,696원 인상. 노조는 또 성과급으로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3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자체 실적과 경기 상황을 종합하겠지만 해외 경쟁사들이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당기 순이익부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바뀐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해외 공장 등 종속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경우 당기 순이익은 현대차 국내 공장만 적용해 4조 7천억 원으로 보지만 노조는 종속사 등을 포함해서 8조 1천억 원을 당기 순이익으로 간주합니다. 회사 측은 재무제표 산정 방식만 연결 재무제표로 바꿨기 때문에 종속사 등의 당기 순이익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종속사 등도 현대차가 투자한 것인 만큼 성과에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 노사는 11차 교섭에서 주간 이교대제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창립 휴무일인 오늘 예고대로 특근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잔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26일 휴가 전 마지막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인 주간 연속 2교대제 외에도 성과급 등에서 의견차가 커서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률 상승은 물론 복합 환승센터 민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KTX 울산역 바로 옆에 있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여정부지. 울산시는 이곳 4만 3천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과 회의장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계획 자체만으로도 역세권 개발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8월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만 전체 면적의 23%만 분양된 역세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시 컨벤션 기능 외에 관광 숙박이라든지 수송, 인쇄, 정보산업과 같은 이런 연관 산업들이 동시 발전돼야 되는데 역세권 분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핵심 시설인 3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추진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2,80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는 올해 안에 개발 계획 수립을 마치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 환승 센터가 함께 들어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역세권 개발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의 재원은 부지 매입비 442억 원과 건축비 933억 원을 합쳐 1,375억 원.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가 관건이지만 정부 투융자 심사와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14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KTX 울산역의 고속철 운행이 3편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역 증평을 요청한 울산시는 최근 코레일이 휴가철을 맞아 신구 열차 3편을 우선 투입하고 9월부터 스케줄을 조정해 11월부터 정규 열차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역은 휴가철인 다음 달 15일까지 상하행선 각각 3편씩 증편한 뒤 이르면 11월부터 정규 운행 편수가 3편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출시한 베코로더가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러시아와 중남미 등에서 한 달 만에 370억 원 규모의 500대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코로더는 전방에는 로더를, 후방에는 굴착기를 장착한 다목적 건설 장비로 현대중공업은 오는 2016년까지 해마다 3,500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덕산업가스가 수소용 연료 저진 조기 상용화를 위해 남구 매암동에 700기압 규모의 수소 충전소를 건립합니다. 동덕산업가스는 오는 11월에 수소 충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수소연료 전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는 대현고, 김태훈군 등 지역 고등학생 40명에게 모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SK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찬원에서 지난 1970년대부터 장학사업을 전개해 지금까지 중고생 1,200여 명에게 장학금 4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9월 말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오전에서 선보일 현대차 스피드업 빅매치 소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스피드업 빅매치는 영암 F1 서킷에서 개최되는 모터스포츠 대회 오프닝 이벤트로 제네시스 쿠페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각종 대상들이 속도를 겨루는 이색 스피드 대결입니다. 흔히 조선업체 하면 주로 배를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는데요. 최근 해양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머지않아 주력 상품이 선박에서 해양 플랜트로 옮겨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특이한 모양의 철 구조물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수주받아 제작 중인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입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에 견딜 수 있게 원통형으로 제작되는 이 설비의 수주가는 11억 달러. 웬만한 선박의 대6배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조선 해양 분야 매출의 40%를 이 같은 해양 플랜트가 차지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 이미 선박 수주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해양 플랜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세계 조선 분야 발주량은 303억 달러. 이 가운데 해양 플랜트 등 해양 관련이 절반이 넘는 51.8%, 157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7.5%에서 7배 가까이 비중이 늘었습니다. 보다 깊은 바다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심해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플랜트 쪽으로 우리 조선 산업이 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해양 개발 투자가 늘면서 조선업의 무게 중심이 해양 플랜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울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의 모텔과 여관 등 중저가 숙박시설은 769곳으로 도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다 그마저도 남구의 유흥지구에 43%가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형 숙박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울산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리는 오늘 공연에서는 인기가수 양양이 출연해 여행자와 엄마 이 아름다운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테이가 소속된 밴드 핸섬피플이 출연해 아이 워너비와 뷰티풀 등 인기곡을 선사합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은 탄소 포인트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기후변화는 알고 있지만 73%는 탄소포인트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전기나 가스 등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강동 돌미역을 상표로 출원한 울산상공회의소가 다음 달에는 울주 미나리도 상표 출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상인은 이를 위해 최근 법인 설립은 물론 미나리에 대한 학술 조사와 성분 분석까지 마쳤으며 브랜드 디자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출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이 행정안전부가 휴가철을 앞두고 선정한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에 선정됐습니다. 29.7km 길이의 하늘억새길은 1000m 이상의 고봉 7개를 연결해 하늘과 구름, 바람과 억새군락지가 장관인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하늘억새길과 함께 베스트 10에 오른 곳은 함양 지리산 자락길과 여수 금오도 비렁길, 충주 비내길 등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